자, 월드컵 예선 첫 번째 경기. 이제 핀란드 대 리투아니아. 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장은 없고,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현재 리투아니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에서 총 5경기를 좀 치렀는데, 이제 그중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나름 괜찮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러면서 현재 G조 3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위인 이제 네덜란드와 이제 폴란드와는 승점 3점 차가 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내야 하는 이제 좀 핀란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전패를 거두며 이제 최악의 성적을 좀 초래했지만, 그래도 월드컵 예선에서는 무승부도 종종 거두면서 이제 네이션스 리그처럼 전패를 거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뭐 3월에는 핀란드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그 직전 경기에서는 네덜란드 상대로 난타전 끝에 이제 1점 차로 좀 패배하면서, 최근에는 나름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저 리투아니아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핀란드의 좀 주도하에 이제 경기가 좀 진행될 수가 있고, 그 이제 핀란드가 좀 주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경기 템포 자체는 이제 대체로 좀 느리게 흘러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포가 좀 빠른 편이 좀 아닐 뿐더러 이제 후방에서의 그 좀 빌드업을 통해서 이제 천천히 공격을 좀 조립하는 그 플레이를 좀 자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만약 핀란드가 좀 주도를 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레 좀 템포도 느려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뭐 전지성 및 공격 전개가 이제 홈에 비해서는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압박 강도도 이제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의 그 리투아니아의 그 공격 기대치는 다소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드려봤네요. 자, 다만 근데 이제 지금 뭐 원정 리투아니아뿐만 아니라 핀란드 또한 대체로 공격 전개가 좀 좋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롱볼이나 이제 크로스 비중이 커 언제든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핀란드 역시 공격에서 좀 다소 좀 삽질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뭐 리투아니아가 좀 두들 수비를 좀 형성한다고 하면은 이제 핀란드가 좀 수비를 공략하기에는 더더욱 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리투아니아뿐만 아니라 이제 핀란드 역시 공격에서 좀 지지분열할 경우도 이제 충분히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약간 좀 고려했을 때 확실히 이번 경기는 지난 맞대결과는 좀 달리 어느 정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여전히 지금 뭐 핀란드의 경기력이 안 좋으면서 이제 공격에서 삽질을 해 이제 결과를 좀 못 낼 가능성도 생각보다는 저는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핀란드의 1.3대 사이드를 좀 보기에는 솔직히 그리 좀 메리트는 크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핀란드보다는 리투아니아 사이드를 좀 도전하는 게 이제 좀 더 메리트 있는 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도전하는 그런 좀 경기 차원에서 리투아니아 프랜스 좀 보는 경기를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투아니아 프랜승, 이제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1.3대 뭐 핀란드를 좀 가져갈 만한 그렇죠, 이유는 크게 없는 경기다 보니까 그런 점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이거는 도전하는 경기로 이제 리투아니아 프랜승 보거나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코 대 크로아티아. 자, 체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크가 결장, 그리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니시치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체코는 공격,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수비 쪽에서의 결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체코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에서 총 5경기를 치르는데 그중 4승 1패를 좀 기록하면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5경기 중 이제 유일하게 이제 1패한 경기가 이제 크로아티아 상대로 이제 5대1 좀 대패를 좀 당한 경기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크로아티아 상대로는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예선 전승 중으로 최상의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고, 그 지금 40이 넘은 모드리치가 여전히 좀 건재하면서 이제 크라마리치, 뭐 브리미르, 그리고 이제 파사리치 등 주축 코어들 대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국대에서 좋은 폼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최근 좀 크로아티아의 좀 경기력이 많이 좀 좋고, 그리고 좀 공격이 그리고 특히 좀 공격이 유기적으로 잘 이제 흘러가면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공격 퀄리티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체코가 홈에서만큼은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간 면모를 좀 있다 보니까 확실히 홈에서의 경쟁력은 높은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 밸런스도 대체로 좀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경기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체코라고는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만 근데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지난 6월 맞대결에서 크로아티아 상대로 5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수비가 완전 무너졌었던 체코고, 그 경기에서 크로아티아의 공격 패턴에 좀 대응이 안 되며 PK를 두 번이나 허용했을 만큼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좀 대처도 많이 좀 미흡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난 좀 맞대결에서 좀 대패 및 경기 내용에서도 이제 체코가 크로아티아의 공격이 완전히 좀 대응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수비에서 좀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가 제 아무리 좀 체코가 홈이라고 해도 크로아티아의 공세를 좀 막기는 꽤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아까도 뭐 언급했듯 뭐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 경기 좀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며 공격 흐름이 좋은 상태고, 그리고 좀 4연승을 좀 거둔 중으로 이제 계속해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크로아티아 상대로 좀 체코가 고전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저는 고려했을 때 뭐 이번 경기도 크로아티아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지금 홈에서의 그런 체코의 긴 무패 행진을 좀 저지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크로아티아 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해 봤을 때는 크로아티아 승 쪽 보는 경기. 근데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프로스 대 보스니아. 자,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슈투트에서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주축 포워드인 데미로비치가 좀 빠진 거는 그런 좀 보스니아 공격에 있어서는 좀 타격이 꽤 클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산마리노 상대로 이긴 후 이제 승리가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H조 4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좀 예상대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 그 키프로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이제 4연승을 좀 이어갔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었어요. 네. 이제 4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강호인 오스트리아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연승 행진이 좀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오스트리아가 지금 뭐 보스니아에 비해 한 경기 덜 좀 치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보스니아가 계속해서 1위를 좀 유지하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월드컵 예선에서의 그런 좀 보스니아는 좀 생각 이상으로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고, 자, 근데 이제 지금 잘했어 123님 25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지금 키프로스가 뭐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저조하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좀 경기들에서 상황을 좀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오스트리아 상대로 비록 뭐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꽤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러면서 이제 원정에서 1점 차 패배를 하면서 나름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이어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루마니아 상대로는 홈에서의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기도 했어요. 게다가 이제 그 직전 루마니아전에서는 이제 키프로스의 경기 내용이 더 좋았을 만큼 경기력 면에서도 더 앞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좀 키프로스가 최근 성적은 좀 저조하지만 경기 내용은 좀 생각 이상으로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현재 뭐 키프로스가 보스니아 상대로도 이제 경기 내용 면에서는 좀 생각보다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되려 지금 이제 득점계는 키프로스가 더 많이 좀 창출할 수도 있을 만큼 비교적 공격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뭐 대려 이제 키프로스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도 이제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 중에서 이제 산마리노를 상대했던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대체로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보스니아의 공격 그런 공격에서의 그런 좀 저조한 퀄리티는 어느 정도 좀 우려 사항으로도 다가올 수가 있죠. 게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재 뭐 데미로비치까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좀 보스니아 좀 공격에서의 전력 누수도 어느 정도 큰 편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여전히 뭐 보스니아가 이제 홈과 달리 이제 원정 경기력은 안 좋아 이제 원정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뭐 보스니아의 원정 약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키프로스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키프로스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키프로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키프로스의 공격 전개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득점력이 확 좋아져서 뭐 공격에서 좀 믿음이 가는 팀은 아니고, 그리고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좀 공격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지금 뭐 데미로비치까지 좀 빠진 상태다 보니까 더더욱 좀 공격에서 타격이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저득점 양상까지도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몰타 대 네덜란드 경기. 자, 몰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팀버르가 결장 중입니다. 자, 몰타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에서 총 5경기를 좀 치렀었는데 이제 그중 2무 3패를 좀 기록 중으로 아직까지 월드컵에서 이제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그 두 번의 무승부는 자기와 체급이 비슷한 이제 좀 리투아니아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투아니아와 더불어 이제 지조 하위권에 이제 머물고 있는 현재 좀 몰타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리투아니아 상대로 원정에서 이기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2골을 좀 실점하면서 이제 다소 좀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1점 차로 이기긴 했지만 리투아니아와의 큰 체급차를 좀 고려하면은 뭐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좀 경기였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한번 좀 전해드려 봤고, 자, 뭐 그래도 이제 뭐 네덜란드가 솔직히 뭐 리투아니아 상대로는 불안정한 경기로 좀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이제 좀 큰 체급차나 이런 걸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몰타 상대로는 그래도 점유를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뭐 이제 측면 뭐 중앙 좀 가릴 거 없이 다양한 공격 루트를 좀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몰타의 수비를 좀 두드리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몰타 입장에서는 뭐 솔직히 뭐 선택사항이 거의 없죠. 아무래도 이제 체급차가 워낙 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타 입장에서는 이제 수비 라인을 다 내려 이제 두줄 수비를 좀 형성할 좀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버티다가 롱볼에 좀 통한 역습을 좀 통해서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전에서의 그 네덜란드의 불안정한 수비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몰타 역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몰타가 좀 이제 리투아니아와는 달리 좀 최근에 좀 전환 속도가 이제 빠르지가 않고, 그리고 전개도 이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좀 투박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몰타의 공격에서의 그런 좀 저하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 좀 몰타에 대한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리투아니아에 비해서는 이제 몰타가 뭐 전환 속도나 뭐 공격 전개가 좀 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제 리투아니아만큼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기는 이제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걸 달리 말하면은 결국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직전 리투아니아 전보다는 수비 부담이 더 적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편하게 공격을 좀 전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런 점과 더불어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맞대결에서는 이제 네덜란드가 몰타 상대로 무려 8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번에도 이제 네덜란드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덜란드 승쪽 보는 경기. 네, 이거는 이제 최소 핸디캡이 2점이라고 해도 END 기준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5 기준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버 보는 경기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페루제도 대 이제 몬테네그로 경기. 자, 일단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비교적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좀 몬테네그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그 이긴 2경기 모두 이제 최악체인 지브롤터 상대로 좀 이긴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팀이 좀 워낙 그래도 이제 좀 체급이 좀 낮은 그 지브롤터였다 보니까 이제 2승을 좀 기록할 수 있게 된 그런 좀 현재 좀 페루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드컵 예선 기준 3연패 중으로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크로아티아와 체코 상대로 전부 무득점을 좀 기록하면서 좀처럼 공격에서 이제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3연패를 좀 거두면서 이제 페루제도와 승점이 같아진 그런 좀 몬테네그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근데 물론 이제 몬테네그로가 이제 크로아티아와 체코 상대로는 공격에서 힘을 못 쓰며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그 두 팀에 비해 체급이 많이 작은 그런 좀 페루제도가 좀 상대다 보니까, 몬테네그로가 이제 비교적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중원 싸움에서도 다소 우위를 좀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는 그래도 몬테네그로가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최근에 뭐 체코나 이제 크로아티아와 좀 상대 때랑은 좀 많이 좀 상반된 경기로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다만 그래도 이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및 중거리 슛 비중이 좀 크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롭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몬테네그로의 좀 공격 기대치는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홈에서의 좀 페루제도의 수비가 생각보다는 견고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몬테네그로가 그래도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잘 운영을 하되 이제 공격이 좀 지지부진할 경우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크로아티아와 뭐 체코를 상대했을 때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공격에서 더 두각을 좀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몬테네그로의 공격이 수월하게 잘 전개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좀 매치업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차라리 승패보다는 몬테네그로 햄무나 무승부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페루제도 홈에서 몬테네그로가 이긴다고 해도 좀 대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몬테네그로의 공격이 이제 좀 지지부진해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 경기는 승패보다는 이제 몬테네그로 햄무나 이제 무승부 쪽에서 이제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는 경기, 네, 이렇게 보거나 안 그러면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대 덴마크. 자, 이 경기는 이제 헝가리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에서 총 2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2경기 다 좀 패배를 하면서 전패를 좀 기록하고 있고, 이제 상대팀한테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자주 허용하면서 불안정한 수비를 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상대로 5대1 좀 대패를 좀 당하거나,
이제 스코틀랜드 상대로는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허용하며 이제 2대0 패배를 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허용할 만큼 이제 수비가 좀 크게 좀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매 경기 좀 불안정한 좀 수비를 좀 보이면서 이제 패배하고 있는 그저 벨라루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예선에서 이제 1승 1무를 좀 기록 중으로 좋은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그리스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놀라운 스코어를 좀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직전 이제 그리스전에서는 이제 덴마크의 그 수비수까지 공격에 적극적으로 좀 가담하면서 변칙적인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리스가 대응이 좀 잘 안 되며 이제 수비가 이제 흔들리게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덴마크가 좀 빠르게 좀 선취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그리스의 그런 좀 수비를 많이 좀 휘저었었던 그런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게다가 이제 경기 운영이나 뭐 이제 득점기의 창출 등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제 덴마크가 그리스에 비해 좀 많이 앞서며 결국 좀 대승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직접 뭐 그리스 상대로 또 원정에서 이제 3대0 대승을 좀 거둔 거는 좀 덴마크의 그 변칙적인 전술 및 그리고 좀 경기력에서의 그 좀 압도적인 모습을 통해서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가 이런 이제 그리스 상대로 좀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페이스가 많이 이제 올라온 그런 좀 덴마크가 이제 벨라루스 상대로도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뭐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뭐 벨라루스 상대로도 중원 장악을 좀 손쉽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벨라루스가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면서 뒷공간 허용이 좀 작기 때문에 그런 뭐 벨라루스 상대로 이제 침투나 좀 컷백 등 이제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덴마크가 이제 공격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덴마크가 많이 좀 우세한 부분이 많은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뭐 이 경기는 뭐 크게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전력, 흐름, 경기력 등 전부 덴마크가 더 우세하고, 그 직전 경기 그리스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기세가 확 올라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이제 벨라루스 상대로도 이제 덴마크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계속해서 좋은 기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덴마크 승 쪽 보는 경기. 네, 이거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의 경기. 네, 일단은 이제 스코틀랜드 대 그리스. 자, 물론 이제 그리스가 이제 근래 덴마크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며 이제 흐름이 좀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스코틀랜드에 비해서는 뭐 전반적인 뭐 이제 전반적인 그런 좀 경기력, 뭐 조직력은 다 이제 중원 장악력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원정이라고 해도 그리스 사이드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긴 하지만 이 경기는 근데 이제 굳이 또 하나를 좀 보자고 하면은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로도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스 프랜승의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선 경기를 이제 좀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가져갈 건데, 그중 첫 번째 이제 루마니아 대 몰도바. 자,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루마니아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는 저는 네, 2무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루마니아가 이기되 한 2점 차 정도의 승을 좀 보는 경기로 이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로코 대 바레인. 네, 이 경기 역시 이제 친선 경기입니다. 자, 이것도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모로코 승. 그리고 이거는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이제 바레인이 최근 뭐 아시아 대회에서 나름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로코와는 좀 체급차가 굉장히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모로코가 지금 뭐 주축 라인업들이 다 주축 전력들이 다 좀 소집이 되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주전 라인업을 잘 좀 기용한다고만 하면은 그런 좀 큰 체급차를 앞세워서 무난히 좀 홈에서 이기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모로코 승, 마인 승, 네, 오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월드컵 예선 이제 위주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네, 한번 좀 채팅으로 좀 질문 주시면은 이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좀 물어보실 거 있으신 분들도 이제 채팅으로 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